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어, 해외 선물이라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좀 위험하고 어, 뭐랄까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도박 같은 그런 어,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아니죠. 리스크도 클 수 있고 그만큼 또 변동성도 강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음,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내가 아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가 확실히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해야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연금저축 펀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이라는 주식시장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어,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아는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 뭐 무조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해서 팔지 않고 주식 회사와 함께 성장, 내 주식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방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없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게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팔아야만 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한 명확한 팔아야 되는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무한정 기간에 상관없이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물론 주식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노후 대비용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그러니까 즉, 지금 당장, 단기적인 어떤 라이프에 있어서의 어떤 풍족함, 또는 당장 어떤 행복을 위한 소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내가 알아야겠죠.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뭐 경영진은 똑똑한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산업 산업성은 뛰어난지 그리고 뭐 경쟁 업체는 어떤지 이 기업이 가진 경쟁력이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어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알고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중에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이 성장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팔아야 할 근거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예를 들면 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공부 또는 체크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체크를 하기가 힘들거나 하는 상황에는 그래서 이제 나 대신 해줄 펀드 매니저 또는 뭐 자산운용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이러한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내 돈을 안정적으로 투자해주고 수익을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주식을 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나라도 성장하고 우리도 더욱 풍족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해주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신 해주는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라든지 운용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은 투명하게 고객들에게 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할 겁니다. 이것들은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될 시에 이제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큰 이슈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주식 투자도 내가 알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체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본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끼는 것 상당히 좋죠. 그것도 똑똑한 당연히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총 자산이 그러니까 월 총 수입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내가 생활비 기초적인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그럼 나머지 200만 원 남는 돈이 있다고 봤을 때 남는 돈 200만 원 총 300만 원 100만 원은 필수 비용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남는 돈이 200만 원이면 여기서 뭐 저축도 하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소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200만 원을 모두 미래 가치의 노후 대비라고 할게요. 노후 대비 또는 장기적인 장기 관점 투자. 이렇게만 올인을 모두 하는 거죠. 하면은 당장 어떻게 보면 이게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큰 돈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그런데 이 지금 당장의 어떤 행복을 포기하고 무조건 미래의 관점에만 투자한다? 저는 요거는 조금 융통성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미래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나와 가족들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가야 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200만 원의 돈이 있다면 뭐 한 지금 내 물론 나이가 내 나이대나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저같이 좀 젊은 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노후 대비 비용을 뭐 한 50만 원 정도라고 잡고 나머지 150만 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겠죠. 뭐 50만 원은 내 문화 생활 하는데 쓰고 뭐 100만 원 중에 뭐 한 50만 원은 단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비중은 뭐 본인의 어떤 기호나 여력에 따라서 잘 분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50만 원 또 뭐가 있을까요? 50만 원은 뭐 적금, 어떻게 보면 목돈, 단기적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50만 원을 적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돈을 다 노후 대비만을 위해서 쓰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 당장의 생활 그리고 욕구, 행복을 위해서 쓰는 돈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더 좋겠죠. 지금 당장 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짧은 미래 또는 지금 현재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충족해 줄 수 있는 투자의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저는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결과물도 금방금방 나오고, 또한 그리고 또 변동성도 크니까 그만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럼 투자는 내가 아는 곳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외 선물은 과연 내가 알 수 있는 종목인가, 알 수 있는 시장인가 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가? 해외 선물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또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조사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수많은 정보와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과 노력만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선물이라는 건 사실 어떠한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뭉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 시장,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시장인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어떠한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과연 이 가격의 오르내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조합해서 판별해서 여기서는 성장이 아니죠. 해외 선물 시장은 가격 변동이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가격의 오르내림을 예측할 수 있는가? 요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이 성장해야, 그러니까 시장이 우상향해야 수익을 낼 수 있고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시장인데, 올라갈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내려갈 때도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쪽 가능성에만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는 거하고, 둘 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그 두 가지 모든 방향성을 다 정보 분석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요것은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하기란, 그러니까 이 해외 선물 시장에 관련된 정보예요. 시장 정보, 시장 정보라고 적어야겠네요. 시장 정보들을 조합해서 판별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단적인 예를 들면 할 수 있잖아요. 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당연히 뭐 재고가 줄면은 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반대로 실제 시장에서는 폭락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조합해서 판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게다가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보는데, 그럼 해외 선물 시장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시장인가?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해외 선물은, 이 크루드 오일 시장은 예를 들어서 시장 정보들을 조합해서 판별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이 다른 것이다. 알아야 할 기준, 그 내용이, 알아야 할 내용, 영역이 다른 것이다. 시장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크루드 오일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은,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그럼 이 시장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내린 어느 정도의 결론은,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감정, 판단, 이 다 조합돼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은 인간의 심리, 본성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심리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시장에는 다 인간의 심리와 본성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시장만큼은 이 인간의 심리와 본성이 가장 많은 영역을 채우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심리와 본성은 생각보다 게다가 이게 한두 명의 표본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경우, 그리고 규칙성이 나타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수많은 표본,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와 공통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예측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가능성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해외 선물 시장을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 단기라는 것은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짧게는 뭐 며칠, 3일, 2, 3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근접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통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즉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심리나 본성,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잖아요. 역사.
물론 조금씩 환경과 요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굵은 뼈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과거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비추어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사 또한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를 통해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우리는 확률 높은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낼 수 있느냐, 통계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통계를 이건 직접 해볼 수 있어야겠죠. 직접 해볼 수 있느냐, 또는 직접 못한다면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느냐, 대신 해줄 사람이 있냐, 있는데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생각보다 대신해 주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대신해 주겠다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통계의 결과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 왔느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통계가 우리가 알아야 할 영역이고 이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배워야 할 곳 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 단체, 뭐 회사, 개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를 꼭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내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는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근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해외 선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수익을 내본 적이 꾸준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보신 경험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외 선물 시장을 모르고 또는 수익을 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과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시장에서 있고 존재합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과 기관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공부하고 알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의 현재 행복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기적인 행복을 삶의 라이프의 수준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이런 수리 영역, 또 과학의 영역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우리 제임스 투자그룹의 회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또 많으시고 이해력도 굉장히 뛰어나셔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뭐 공부하신 내용을 한 달도 안 걸려서 이 커리큘럼을 다 소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을 바꾸고 이 투자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에 대한 계획, 생각을,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나한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런 그러면 통계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대표님께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비 오는 월요일이라서 되게 차분하기도 하고 또 저도 평소에 주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주식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해외 선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어떻게 보면 같은 투자인데 내가 알아야 될 영역만 다를 뿐이지 어, 그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시장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시각 관점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담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또 한 주,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